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광주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저작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저작권 관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포항시가 포항국제 불빛축제를 앞두고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나들이 철이 시작된 데다 구제역 여파까지 겹치며 최근 육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제주 4.3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위령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살고 있는 집의 건물이 강제 경매에 붙여졌다면 어떻겠습니까? 광주광역시 한 주택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확인된 가구만 4가구, 피해 금액은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모두 3가구가 입주해 있는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계약 당시엔 없던 근저당이 2주 만에 갑자기 설정된 겁니다. 저희한테 한 말이 딱 여기는 경매 안 나온 거 아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었거든요. 어떻게든 등본을 지킬 테니까. 지난해 12월엔 법원으로부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임대인의 개인 파산 선고 사실도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를 알고 들어가는 전세자들은 없거든요. 집주인의 진심 어린 사과인 것 같아요. 같은 임대인이 소유한 건너편의 또 다른 건물. 이곳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도 1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떼이게 됐습니다. 모두 4가구가 같은 사람에게 10억 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근저당이 선순위로 대항력이 없고 무엇보다 다가구 주택이라 각 피해 가구를 한 세대로 인정할지도 불투명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받는 거 게시는 하지만 하나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아쉬워요. 어떤 피해자를 구한다고 구제를 해주는 법안인지를 모르겠어요. 연락도 잘 닿지 않는 임대인은 이제는 소송해라, 보전 못 해준다며 배째라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2차 경매일이 다가올수록 피해자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안에 되게 많이 갈등을 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이걸 하려면 마음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우린 좀.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 시민들이 KTX 광명역에서 도라산역까지 열차 기행 행사를 진행하고 남북 평화철도 KTX 광명역 출발을 염원했습니다. 함께 걷는 DMZ 평화의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광명시민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KTX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지정을 목적으로 추진한 행사로 지난 2019년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참가자들은 특별 관광열차를 타고 KTX 광명역을 출발해 도라산역까지 이동한 후 평화 행사를 가진 뒤 KTX 광명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날 평화 행사에서는 도라산역에서 도라산 평화공원까지 평화를 염원하는 걷기 행사, 평화 시쓰기 100일장, 평화 엽서 쓰기 등이 진행됐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KTX 광명역에서 출발하는 남북평화철도가 평화의 시작이 되고 오늘 시민들의 평화 외침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포구 구석구석의 숨은 구유지를 찾기 위한 숨은 마포구유지 찾기 시작을 알리는 현판식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1일 숨은 마포 구유지 찾기 현판식이 개최됐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 재정관리국장 등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사무실 내 현판을 걸며 현판식을 진행하고 이후 기념사진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숨은 마포 구유지 찾기에서는 마포 내 등기 누락 재산 파악, 활용 가능 부지 발굴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지역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저작권 관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 기본 개념 및 이론,
저작권 표준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다룬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6월에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웹툰 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2020년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지역 예술인 대상 저작권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산하 디지스트 AI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센터를 수성 알파시티 내 개소했습니다. 교육연구센터는 대구시가 미래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ABB 산업 분야 우수 인재 양성과 관련 기업들과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 학생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수성 알파시티 내 대구 스마트시티 센터 건물 3층에 위치하게 된 센터는 총 176평 규모로 실시간 양방향 강의실과 연구실, 회의실 등의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향후 지역 ABB 기업들이 디지스트의 우수 인재를 활용해 다양한 연구개발 협업으로 성공적인 사업화를 이루도록 지원하며 이는 지역 ABB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국회 소통관에서 18개 지자체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횡성군을 비롯해 비혁신 인구 감소 18개 지자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에 공감해 공동성명문을 채택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문에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인구 감소 지역에 우선 배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편 횡성군은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강원도와 긴밀히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청주와 증평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도지사 특별지시가 시군 및 관련 기관에 전달됐습니다. 충북도는 위기 단계를 공식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백신 접종 여부 확인 강화와 상시 소독 등 구제역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충북도 동물방역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농장 출입구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백신 접종과 소독, 출입 제한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북 경제포럼이 지방 소멸의 시대, 지역 기업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도정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기업 환경 악화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과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황인성 충북연구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지방 소멸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청년에게 매력적인 도시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레이크파크 꿀잼도시연구소 개소를 기념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레이크파크 꿀잼도시연구소는 충북의 아름다운 호수와 주변의 풍부한 자연을 연결하는 국내 최대 관광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꿀잼도시 청주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김 지사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 및 꿀잼도시 조성을 돕기 위한 연구소가 설립돼 기쁘다며 새로운 발상으로 충북을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제16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2023 경북 세계인의 날 페스티벌을 경산 대구대 사랑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결혼 이주 여성 등 외국인 주민과 도민 등 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경북 도립교향악단의 세계 각국 민요 메들리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 문화 퍼레이드, 장기자랑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등은 상생관계를 형성하고 국적,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 방지는 물론 인권 존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을 세계에서 존경받는 모범적 다문화 사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항의 대표 문화축제 포항국제불빛축제가 4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됩니다. 감동과 낭만이 가득할 이번 축제, 포항시는 무엇보다 안전에 중점을 두고 축제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시는 현장에서 관련 부서,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점검에 고삐를 당겼습니다. 18일 포항시가 2023 포항국제불빛축제의 개막을 앞두고 형산강 체육공원 일원에서 민관합동 사전안전점검 현장 회의에 나섰습니다. 이날 시는 소방, 경찰, 행사 대행사, 안전관리업체 등과 행사장 시설 안전 및 교통 주차 관리 대책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특히 관광객 이동 동선과 야간 인파 밀집에 따른 위험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집중 점검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미비점을 논의하고 보완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대규모 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 CCTV, 드론을 활용한 현장 관리는 물론 합동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해상 구조대, 구급차 등을 배치합니다. 또 경찰과 함께 구역마다 순간 인구 밀집도를 분석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DJ 폴리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빈틈없는 안전점검으로 사고 없이 이번 축제를 마무리하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국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25일 정운천 의원, 신용대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에 최근 3년간 7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와 약 80만 평의 2차 전지 클러스터가 이미 형성 중이며 2022년 최고 과학기술인 수상자이자 전북 2차 전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양대학교 선양국 교수와 함께 R&D 초격차 기술 실현을 준비하고 있음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500만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전북발전의 절실한 기회라며 새만금이 국가첨단 전략산업의 초격차를 실현할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무주군이 향로산 자연휴양림을 기반으로 치유와 휴양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무주군이 향로산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용역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무주군은 기존의 향로산 자연휴양림을 기반으로 치유와 휴양,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 금강유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산림을 활용한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황인홍 군수는 향로산은 극경사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산림형질 변경을 최소화하고 산림시설을 집단화시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산림복지단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지화시킨 산림복지시설로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는 다같이 누리숲을 콘셉트로 하늘림, 치유림, 놀이림, 자연림 공간이 조성됩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민족문화유산연구원은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에서 강진 고려청자요지 5차 발굴조사 현장을 공개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5차 발굴조사에서는 고려 후기 청자기와 가마터와 건물지를 최초로 발견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88교소의 고려청자 요지가 분포되어 있는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일원. 2019년 이후 사당리 10호 청자 가마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5번째 발굴조사 현장입니다. 조사 결과 고려 후기에 운영된 가마와 폐기장, 그리고 청자 생산 과정을 감독했던 기와 건물지 녹동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와 건물지에는 연결 배수로와 담장 흔적까지 뚜렷합니다. 특히 이번 발굴 조사에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고려 후기 고려 청자의 생산시설이 최초로 발견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특히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에도 없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와 건물지를 고려시대에 청자 가마터 주변에 넣었다라는 것은 고려시대의 국가 산업단지로서 주력 산업으로서 이 청자 요지를 운영했다라는 것.
건물지 조성을 위한 성토층에서는 12, 3세기에 제작된 청자가, 늦은 시기의 퇴적층에서는 14세기의 청자와 간지명 청자 등이 출토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이런 고려 청자를 직접 눈으로 보는 기회는 처음이었는데 색깔도 너무 예쁘고 운영도 너무 예뻐서 앞으로 공부하는데 굉장히 흥미를 돋는 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강진구는 청자 요지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조사와 함께 가마터와 청자 마을을 포함한 종합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광주 상무지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 불린 호남대 쌍촌 캠퍼스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견본주택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26일 공개된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 안팎에 이릅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아파트가 얼마나 팔릴지 관심입니다. 견본주택 안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상무지구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는 호남대 쌍촌 캠퍼스 부지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견본주택을 열자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입지뿐 아니라 단지 안에 서점과 영화관 등 차별화된 편의시설을 갖추고 수입 가구와 가전을 설치하는 하이엔드 전략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역 상권이라든가 교통적 차박 이렇게 상무지구라든가 시내라든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아서 아파트가 들어선다 할 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문제는 분양가입니다. 84제곱미터가 9억 안팎, 125제곱미터 15억 안팎, 150제곱미터는 18억 안팎입니다. 이에 75평형인 205제곱미터 일부 세대는 분양가가 30억 원에 이릅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 역시 3천만 원 안팎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올 초 더 낮은 분양가로 분양했던 아파트 단지마저도 계약 성적이 저조했던 점 때문에 과연 얼마나 팔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프리미엄 고급화 전략을 펼쳤던 그런 단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좀 몇 군데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소규모 단지였고요. 네, 이렇게 900세대 이상 대단지로 분양하는 것은 광주에서는 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긴 합니다. 입지와 고급화 전략을 내세운 호남대 쌍촌 캠퍼스 부지 아파트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식비가 급등한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도 날이 갈수록 오르고만 있습니다. 나들이철이 시작된 데다 구제역 여파까지 겹치며 최근 육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육류 코너 앞에서 소비자들이 신중하게 상품을 살핍니다. 할인 상품 위주로 집어들지만 선뜻 쇼핑 수레에 담지는 못합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삼겹살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도 좀 집에서 구워 먹었는데 의외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우도 농가에서는 싸다는데 이런 마트 같은 데를 보면 상당히 좀 비싼 것 같아요. 광주 지역 삼겹살 100g당 가격은 2,639원으로 한 달 새 1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한우 등심 1플러스 등급 가격도 한 달 만에 7% 가까이 올랐습니다. 나들이철에 접어들며 수요가 늘어난 데다 최근 구제역 여파로 도축 두수까지 줄면서 가격이 들썩인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육류 가격이 통상 휴가철까지 계속해서 오른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육류 공급마저 줄고 있어 가계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기에 곁들여야 하는 쌈채소값도 높은 수준입니다. 광주 양동시장 기준 청상추 100g은 650원으로 평년보다 40% 가까이, 깻잎 역시 20% 가까이 비쌌습니다. 전에는 마트 가면 3만 원이었다. 기본적인 거. 근데 지금은 5만 원. 마치 사도 집에 와서 차라리 이것 가지고 외식을 할 건데 5만 원 상차림도 없는데 5만 원 들어가요. 외식비 급등 탓에 집밥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식탁 물가마저도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경상남도 남해군이 해저터널 조기 착공 및 성공 염원을 위한 친선 교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남해군 야외 조각공원에서 열린 이날 교류 행사는 여수시와 남해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개회식을 시작으로 친선화합 퍼포먼스, 축하 공연, 친교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여수에서 남해 해저터널 조성 예정지를 방문해 해저터널 성공을 염원하고 상생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수시가 노사 상생 문화 정책을 위한 2023년 상반기 노사 민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노사 민정협의회는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노사 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우선 보건중심 실천 공동선언과 노사 갈등 역지사지 프로젝트, 플랫폼 노동자 좋은 일터 만들기 지원 등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미래 신산업을 위한 2023 화합물 반도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조업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2023 화합물 반도체 국제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제주도정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 신산업을 키우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제주가 보유한 강점과 기반을 활용해 대한민국이 첨단 융합 기술 시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메모리 반도체이며 시스템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화합물 반도체 국제심포지엄과 인화인듐 및 관련 물질에 관한 국제회의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26개국 8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최신 기술 교류 및 연구 동향 파악, 관련 기술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 4.3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4.3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4.3 당시 산남 최대 학살터에 위령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제주도가 서귀포시 동홍동 정방폭포 일원에서 정방 4.3 희생자 위령공간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군부대 정복과에서 취조받던 주민 중 즉결 처형 대상자 대부분이 해안절벽으로 끌려와 희생당했으며 이곳에서 확인된 희생자 수만 250여 명에 달합니다. 이날 제막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위성곤 국회의원, 김창범 4.3 유족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4.3 유적지 정비를 통해 4.3의 역사를 보존 계승하고 4.3 정신의 세계화를 이뤄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아울러 제막식을 통해 정방폭포에 서린 슬픔과 아픔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최대 8개월로 늘어납니다. 일손 부족으로 몸살을 앓는 지역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 근로자에게도 소급할 계획이니까요. 농번기 농촌 일손 돕기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